한동훈이가 요즘 아주 기세가 올랐어요. 그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한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네네네. 정치 검사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회? 지금 네네 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도 개정됐잖아요. 검찰청 문 닫는 건 기정사실이 됐고 그렇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되돌리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아요. 네. 되돌리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농간을 부려가지고 뭐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네. 지금 저는 이제 자꾸 이 검찰청을 없애는 문제를 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돈으로? 네, 실제로 예. 그러니까 검사하다가 변호사가 된 자들이 전관 대접을 받잖아요. 네. 근데 요새 대형 로펌들부터 시작되고 있는 게 그 검사들이 뭐 일하다가 다시 계약하게 되거나 네. 또 신규 채용하거나 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 출신들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채용했다면 채용하는 숫자를 좀 줄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어. 거죠. 윤석열 정권 때문에 얼마나 기세 등등하고 세상 뭐 사람을 남성을 여성으로 만드는 거 말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세등등한 사람들이었다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흉악범으로 만드는 그럼요. 대한민국 검찰의 종특이에요. 종특. 그리고 특히 잘하는 건 죄 있는데도 죄값을 치르지 그렇지. 않도록 하거나 그게 진정한 검찰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조금씩 어렵게 돼가고 있잖아요. 네. 정권 환경도 그렇고 그렇지. 이를테면 쿠팡이 그 정말 노동자들한테 네. 200만 원도 안 되는 퇴직금 안 주겠다고 별짓 다 한 거, 예. 그 검찰에서 다 받아주고 다 감싸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인간. 어미준. 어미준.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검사 출신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놀 수 있는 놀이터였던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좀 마감되고 있으니까 예. 시장은 정확히 반응하거든요.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 몸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채용하려다 좀 덜 채용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주려다 조금씩 주게 되는 변화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직 검사들 입장에서도 또는 전직 검사인 한동훈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게 시장이 좁아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반발해야죠. 그런데 여태까지 반발할 만한 사건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대장동 사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문정 검사 얘기했듯이 정말 니네가 만약에 꼭 항소를 했으면 항소장 쓰면 되잖아. 니네 도장 찍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렇죠. 안 그런데 해놓고 봐서 이제 책임을 아니, 딴 데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 막 제목만 보면 조선일보 일면 보도 네. 막 7,800억 원을 국가가 먹을 뻔했는데 무슨 이재명 정부 때문에 못 먹게 됐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정말 괴상한 주장들. 글쎄 말이에요. 이런 그냥 주장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전선을 한번 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계속 악마화해왔어요. 그러니까 네. 대장동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는 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밑자락 깔기다라고 다시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공격하기 좋다고 생각한 거죠. 하여튼 간에 네. 저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이재명 대장동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흔들 수 있다. 지금은 못 흔들어도 언젠가는 흔들 수 있다라는 밑자락이에요. 이 흐름과 그 얼마 전 국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고등법원장이었죠. 대통령 네. 재판 재개 가능하다. 네네. 뭐 법리적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 두 발언이 그러니까 이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하다 이 발언은 서로
상관없는 발언이 근데 일맥상통한다고 일맥상통.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내란 우두머리만 체포됐을 뿐이지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네. 내란은 아직도 진압되지 않았다. 네. 세상은 그리 많이 바뀌지 않았다. 이제 겨우 대통령 한 명, 그것도 장관 정도 바뀐 상황이다라는 게 냉정한 현실 인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확인하고 계시지만 아니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징역이 더 나왔어요. 7년 구형했는데 8년 선고 나왔으면 항소할 게 뭐 있습니까? 이만큼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만큼보다 더 처벌했잖아요. 1심 재판부가. 그런데 부족하다고 항소를 한다? 그건 기계적 항소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앞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항소하지 마라. 정말 양형부당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징역 7년 7년을 구형했는데 뭐 터무니없이 집행유예로 풀어주거나 이런다면야 그러면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해서 항소할 수 있겠지만 네. 아니 구형한 것보다 더 나왔는데 항소를 한다? 그리고 항소를 안 하게 되는 과정에서 무슨 실무 협의가 있든 의견 교환이 있든 이거를 프레임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아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네. 검찰이 잘못한 일들 지금도 속속들이 뭐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 청산가리 뭐 막걸리 사건부터 쿠팡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모질게 되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자기들이 정말 내부 게시판에 아유 정말 부끄럽다 우리가 그 힘없는 그 노동자들 정말 얼마 안 되는 돈까지 이 대기업이 갈취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정의도 세우지 못했고 네. 우리의 동료가 그 국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울더라. 나 그거 보고 나도 가슴이 찢어졌다. 네. 우리 조직이 사람의 조직이냐 우리가 사람 새끼냐 네. 라고 반성하는 검사들이 있었냐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사건에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그냥 쫓고 어떤 경우에 정말 힘 앞에서 굴종하기만 했던 자들이 네. 요만큼의 틈 그것도 진짜 틈도 아니라 프레임 국힘이 만든 프레임에 의해서 요만큼의 틈이 보이는 듯 하니까 와락 덤벼들어요. 이 집단 행동하는 검사들 이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